네, 안녕하십니까. 리차드양 양석입니다. 오늘이 6월 22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2시 4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최소한 나쁘지가 않죠. 하지만 코스피에 초점을 놓고 봤을 때에는 그 지수 흐름은 조금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정황등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 상승 장세가 약간은 기대되는 측면이 있기는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코로나 문제가 지구 곳곳에서 여러 군데에서 다시 불거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는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 시장에 귀환하기는 좀 어렵겠죠. 현재 그런 상태에서는 삼성전자 탄력도로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코스피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는 지수가 좀 막혀있는 기간 조정, 옆으로 횡보 조정을 받는 그러한 모양새가 만들어질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충분히 현재 그럴 소지가 높은 그런 판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보다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종목 장세가 이제 펼쳐질 것이다 하는 건데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오늘도 코스닥이 상당히 탄력적으로 지수도 그렇고요. 시장 내부적으로 각종 종목들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건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전에 종목 장세 펼쳐졌던 지난 3월 달부터 6월 초까지 그런 장세의 분위기나 또는 내용상의 종목 구성이 조금 달라졌다는 것이죠.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바이오주들이 맹위를 떨치는 바이오 주도 장세, 바이오 주도 종목 장세였다라고 한다면 현재 바이오가 나쁘지는 않지만 주도하고 있는 모습까지는 아닙니다. 지금으로 봤을 때는 것을 좀 오히려 반도체 관련주들이 힘을 쓰는 또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힘을 쓰는 IT들이 주도하는 그러한 종목 장세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시장의 맥입니다. 이 맥을 잘 읽고 거기에 맞게끔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종목을 운용을 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시장의 맥을 읽어드리고 또 거기에 맞는 종목, 제가 꼭 추천하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거론을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을 잘 못하면 엉뚱한 종목에서 보초서기를 하며 기회를 날릴 수 있고요. 또 엉뚱하게 또 좋은 인기 종목을 고점에서 추격해서 고점에서 물리는 그러한 경우를 당해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또는 한주 엉뚱한 종목에 또 들어가서 할 수 없이 그 종목을 장기 투자를 해야 되는 가령 그 종목이 삼성전자나 또는 SK 뭡니까 그 네이버나 또는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좀 물려도 된단 말이죠. 근데 이상한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종목에 들어가서 물렸다는 유머로 해서 장기 투자를 한다든가 할 수 없이 말이죠. 그런 우를 범하면 그러면 이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경우에 따라 손실을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맥이 중요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들은 대부분 맥에 맞는 종목들이죠. 그걸 맥을 읽고 거기에 맞는 종목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제가 EUB 1탄, 2탄, 3탄 말씀드린 바 있었죠. 잠깐 그거부터 보도록 하죠. SNS 때 보세요. 제 1탄이죠. 제 2탄이 FST입니다.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가요. 3탄을 말씀드렸죠. 동진 세미캠입니다. 이렇게 1탄, 2탄, 3탄에 걸쳐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 제가 맥을 짚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제 4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선 현재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안내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현대투자연구소에서는 체험 VIP 회원을 모집하죠. 3개월에 100만 원입니다. 특히 이와 같이 맥을 짚을 때 제1탄, 2탄, 3탄, 제가 4탄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3탄까지는 공개가 됐고요. 4탄에 대하여 직접 저한테 이 종목을 받고 코치를 받고자 하시는 분은 체험 VIP 후원에 가입을 좀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실 분들은 현재 안내판에 아주 계좌번호가 나오고 있죠. 우하전에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 입금을 하시고 입금 후에 010-2420-0553 번호로 성명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종목들은 아주 우량주죠. 시장에 맥에 맞는 핵심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고르시면 상당히 좋은 성과가 날
것이다 하는 점을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자, 안내 말씀은 그 정도로 하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오늘 그를 통해서 시장, 특히 시장 특징을 살펴볼 거고요. 또 특징주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시장 특징주는 일단 네이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이버하고요. 또 제가 시간이 되면 이것도 말씀드릴까 합니다. SKC도 뭐 자주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SKC.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태까지 잘 말씀드리지 않은 종목인데 이 종목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솔케미칼이라고 하는 종목인데 특히 한솔케미칼을 조금 더 소소하게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을 항상 볼 때 정석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슈를 한번 봐야 됩니다. 경제적 이슈인데요.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있다는 거 앞에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자, 미국은 지금 현재 플로리다, 텍사스 이런 데 인구가 많은데, 지금 현재 하루 확진자 3만 명까지 다시 올라왔다고 하죠. 브라질은 5만 명까지 했다고 그러네요. 이거 상당한데요.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것을 다 시장에서는 애써 무시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죠.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와 관련돼서 국내 시장을 보면 시젠, 랩지노미스, 그리고 제넥신, 그리고 우량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같은 이런 종목들이 진단 키트나 또는 치료제와 관련돼서 또는 현재 제넥신 같은 경우는 백신과 관련돼서 다소 부각되는 측면이 있죠. 단기 매매하는데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대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이 돈풀기를 현재 열심히 하고 있죠. 근데 지금 7월달 되면 급여 대출 쪽에 지금 대금이라든가 실업수당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대금이 거의 소진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약간 이제 부담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현재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주 중 검찰 수사심의 결과가 나오죠.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그것도 다소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최근 반도체 대형 현물가, 고정거래가가 아닌 현물가입니다. 현물가가 2개월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반기 반도체가 회복이 되고 삼성전자 실제 크게 좋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그런 것이 악재로 작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시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이 조금씩 올라옵니다. 자, 오늘도 약 3원 정도 올라간 1212원 정도 됐네요. 자, WTI 가격은 조금씩 올라와서 거의 40달러 배럴당 40달러 근처로까지 올라오는 모습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왕 얘기가 됐으니까 잠깐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계신 현재 화면에 두 개 차트가 나가고 있는데요. 위에 있는 차트는 WTI 차트입니다. WTI 차트는 차곡차곡 무상한 방향으로 상당히 견조하게 자리를 잡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배럴당 39.75달러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조만간 40달러 정도의 안착할 소지가 상당히 높다. 그런 판단도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이 밑에 있는 차트인데요. 다시 한동안 크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 원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금융시장으로 봤을 때는 다소 불리한 흐름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크게 문제될 것은 없죠. 또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만약 이 상태에서 원달러 환율이 앞에 있는 사선처럼 가파르게 내려가는 그런 모습, 즉 현재 원 가치가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때에는 아마 그것은 7월달 정도 됐을 때, 7월달 초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 실적이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발표가 난 이후에 하반기에 기대를 두면서 환율도 내려가겠죠. 환율을 내려가면서 가파르게 내려간다는 뜻이죠. 그림처럼. 그러면 그때서야 비로소 삼성전자 같은 소지가 좀 높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러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환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현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그 좀 자주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베이시스입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데 코스피 200 선물 지수 참가자들은 현재 지수가 조금 어려운 상태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베이시스는 선물 지수가 현재 코스피 200 지수보다 낮은 상태, 그럼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상태, 즉 백오데이션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럼 베이시스가 꽤 많이 마이너스 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 하에서는 삼성전자 못 간다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가기 위해서는 막대한 프로그램 매수가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소한 베이시스 플러스 0.5 내지 적당하기는 플러스 1.0 정도는 돼야 그래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상사하는 점에서 지수는 막혀 있고 대신에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 시장을 읽는 맥 중에 가장 중요한 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그런 정도고요. 수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 기관 동시에 순매도를 하고 있고요. 자, 외국인들이 코스닥도 매도를 하고 있죠. 하지만 선물 지수 쪽으로는 순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기관들이 코스닥에 초점을 맞춰서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런 정도, 뭐 큰 변화는 없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일단 지수가 이런 구도 하에서는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어렵다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다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시장의 특징보다도 그 전에 간단하게 긍정적인 측면 한번 보도록 하죠. 미국 연준 위원들이 뭐 현재 지금 에릭 로렌그렌이라고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도 있고요. 뭐 제롬 파월은 당연한 거고요. 계속해서 경제가 쉽지 않다. 회복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다. 보기보다 충격이 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는 지금 특단의 대책, 유동성을 풀어서 심지어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올려서 그럴 경우에 경기 회복을 도모해도 된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애둘러서 보내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코로나 이 문제 때문에 경제가 상당히 충격을 받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증시가 파탄나는 일은 지금 당장은 거의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 상태에서 한 단계 두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현재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는 담보되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보다 자신감을 갖고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정책적, 환경적 배경이 현재 만들어지고 진행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 정도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판매량이 지난 5월달부터 6월달 들어 약 18% 정도 증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요. 따라서 6월달 정도 돼서는 다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판매량 세계 1위로 복귀한다는 소리가 유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본다면 삼성전기, 또 현재 KH바텍 이런 종목들이죠. 삼성전기, KH바텍, 아모텍, 심지어는 파트론 같은 종목도 가능할 거는 같은데 가장 보편적인 종목은 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이런 종목 또는 LG 이노텍도 있네요. LG 이노텍 이런 종목들의 맥점을 잡아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시장 들어가서 몇 가지 특징을 짚어보고 특징 정보 살펴보는 것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특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월등하게 현재 우월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기간 조정, 특히 코스피가 기간 조정, 횡보 조정을 받을 때 나타나는 적인 모습입니다. 종목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전처럼 바이오가 거의 일방적으로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장세는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살짝 바이오보다는 IT 쪽이 조금 유리한 그런 측면도 좀 있어 보여요. 바이오보다는 IT 쪽이. 자, 일단 바이오를 보게 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와 관련돼서 CGN이나 잠깐 보도록 하죠. CGN이나 또는 뭡니까? CGN 또 수젠텍 또 제넥신도 있었어요. 제넥신도 백신과 관련돼서 움직였단 말이죠. 제넥신 그리고 심지어 우량주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있죠. 셀트리온 조금 다른 관점이긴 한 거는 같습니다. 그렇고요. 이런 종목들이 가다가 밀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전처럼 코로나 문제가 다시 부각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완전히 압도하고 선도하지는 못하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다만 플랫폼과 관련된 종목들이 지난 6월 초부터 알테오전을 중심으로 해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만큼은 초점을 좀 맞춰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알테오젠, 뭐 ABL 바이오, 또 현재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젠부터 볼까요? 알테오젠 보세요. 이렇게 올라가요. 알테오젠.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ABL 바이오였었고요.
또 셀리버리 같은 종목도 있고요. 에고캠 바이오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적인 전통 제약주 중에서는 종군당 이중항체와 관련돼서 종군당이 또 현재 플랫폼과 관련되는 종목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ABL도 있지만 한미약품도 팬텀바디라고 하는 레스커버리, 또 팬텀바디, 레스커버리는 약효 지속형이고요. 그리고 팬텀바디는 이중항체입니다. 원래 플랫폼 관련주의 플랫폼 기술과 관련된 원조는 한미약품인데 워낙 현재 기술 출투와 관련된 실패가 좀 많아서 신뢰성을 많이 잃었죠. 어쨌든 한미약품도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대상으로 봐야 됩니다. 주가는 이렇게 바닥권이란 말이죠. 관심을 가질 분들은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종목을 거론을 했고요. 어쨌든 그래요. 그리고 뭐 계속 여기 애플론이라는 종목도 있네요. 애플론.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런 종목들이 다 애플론도 보세요. 이 플랫폼과 관련돼서 지지난주인가요? 한번 말씀을 드렸었죠. 자,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생략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바이오고 나머지 종목들은 그저 그래요. 나머지 종목들은. 나쁘지는 않지만 그전처럼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가만히 보면 코스닥에 특히 반도체 장비 유진테크 한번 보세요. 한번 말씀드렸었어요. 유진테크 이렇게 올라가요. 유진테크 테스트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PSK도 이제 힘을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이렇게 반도체 장비가 움직이고 또 EUV와 관련돼서 EUV 1탄 제가 말씀드렸죠. SNS텍, 2탄이 FST, 그리고 3탄이 동진세미캠, 4탄은 제가 일단 그 히든카드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EUV 관련주이고요. 2차전지 소재와 관련돼서도 많이 부각이 되죠. 가령 SKC 보세요. 소재란 말이에요. 일진 머티리얼스도, 이건 이제 일진 머티리얼보다 SKC가 더 낫다고 먼저 말씀을 드린 바 있고요. 네, 포스코 케미칼, 첨보 전해질 쪽입니다. 그리고 대본 마그네틱스라는 종목이 또 움직입니다. 탈철제인가요? 그런 종목들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2차전지 소재 쪽이란 말이 더 나가서 앞에 얘기했던 한솔케미칼도 그에 해당이 돼요. 한솔케미칼. 솔브레인 같은 종목도 2차전지나 또는 반도체 소재 쪽이란 말이죠. 자, 그런 종목들이 그리고 하남 머티리얼스 같은 그런 종목도 잠깐 보죠. 솔브레인 홀딩스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하남 머티리얼스는 이건 반도체 소재 쪽이고요. 반도체는 LCD 디스플레이 소재 쪽이란 말이죠. 자, 이런 종목들이 비교적 뚜렷하게 또는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간단 말이죠. 이런 측면. 이런 것을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무게 중심이 조금씩 반도체 장비, 반도체 관련 부품, 반도체 소재 쪽으로 현재 이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건데, 특히 삼성전자가 어디에 진력을 다하고 있는지 초점 맞춰서 그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이 현재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들 대부분이 우량주들입니다. 실적들이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라는 것이죠. 상당히 건전하다 하는 것까지를 동시에 우리가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SKC도 마찬가지고, 또 현재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 다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5G와 관련된 종목들은 여전히 크게 힘을 쓰지 못한 채 그중에 에이스테크 정도만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그중 에이스테크가 현재 비교적 괜찮다, 건전하다라고 했던 오이솔루션이나 또는 HFR이나 KMW나 RFHI나 이노와이어 이런 것에 비해서는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싸죠. 주가가 일반 개인들이 접근하기에는 비교적 편한 주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각광받은 측면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편성이 있는 5G가 힘을 내는 상태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지금 당장 5G를 서둘러서 매수할 필요 없고 조금 더 지켜본 연후에 여러 가지 올라갈 수 있는 구체적인 모멘텀이 확인된 이후 그것도 우량주 중심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로 일단 관찰 대상일 뿐이지, 지금 미리 들어가서 물론 약간 매수하는 정도는 괜찮지만 미리 많은 비중을 두고 미리 들어가서 보초 쓸 필요까지는 없다.
이런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초소기를 하더라도, 또 길목지키기를 하더라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 보초소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드린 예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특징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를 잠깐 볼까요? 네이버 상당합니다. 네이버가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현재 금년 4월달 중순경에 당시 16만원, 약간 17만원에서 16만원 정도로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강변을 했었고요. 그 당시 일부에서는 왜 늦게 이렇게 추천을 하자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에서 벌써 50%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올라왔다고 해서 너무 큰 부담을 갖지 말자는 얘기였었죠. 어쨌든 그 상태에서 현재 26만원까지 올라왔는데요. 지금 분위기나 내용으로 봤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30만원은 훨씬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을 충분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네이버 잠깐 보도록 하죠. 네이버는 지난 1분기 실적이 최소한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2분기 실적 전망도 괜찮아요. 특히 검색 광고 쪽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검색 광고는 약간 약해졌지만 회복될 것이고, 쇼핑이나 페이 이쪽이 상당히 좋죠. 그와 관련돼서 실적이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하는 것, 현재 자주 언급되는 내용이고요. 자, 온라인 쇼핑이 상당히 빠르게 좋아진다는 건 네이버 페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콘텐츠의 확장성이 있어요. 웹툰이나 기타 등등 장르, 공연도 있고요.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그 여러 가지 그러한 장르를 통해서 많은 수익 기회가 현재 주어지고 있는 데다가 현재 콘텐츠의 종류, 장르에 의한 확장성도 있지만 그 콘텐츠가 어느 지역,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거쳐 대만, 기타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이제는 미국으로까지 진출되고 있는 지역 확장성까지 갖추고 있다. 콘텐츠의 종류 및 콘텐츠가 보급되고 있는 지역의 확장성을 이제 갖추기 시작했다는 아주 큰 변화가 있는 데다가, 그리고 전자서명법이 통과가 됐죠. 핀테크가 활성화돼 단순히 간편 송금 결제 정도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대출까지 할 수 있는 B2B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계속 현재 그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거기에 한 중심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클라우드입니다. 이게 커요.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다는 것이죠. 16개 카테고리에 156개 상품을 구축해 두고 있다는 것이죠. 그 자회사 MVP라고 합니다. 네이버 비즈니스 플랫폼 예술을 만들어 놓고 상당한 단계까지 이미 올라가 있어요. 이미 하나생명에다가 거기다가 좀 현재 미래에셋, 또 기재부, 또 코레일, 또 한국은행에서 이미 그와 관련된 수주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콜라우드 시장도 결코 작지 않은데 그것이 현재 어딥니까? 아마존이나 기타 외국계 MS나 이런 데 장악되고 있지만 이제 네이버가 진입을 함에 따라서 그 시장의 상당 부분을 국산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수입 대체할 수가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주인공이 네이버다. 네이버가 나쁠 게 없어. 언택트 시장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네이버는 30만 원이 아닌 금년의 목표가가 30만 원입니다만은 내년 정도 되면 50만 원 정도 수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이라도 타협을 하겠습니다. 많으신 분들은 굳이 더 살 필요는 없고요. 오히려 약간 덜 필요가 있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좀 사둘 필요가 있다 하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현재 뭡니까? SKC입니다. SKC가 대단하죠. SKC는 일단 현재 2차 전지 동박과 관련된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박만 따지면 SKC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진 머티리얼스도 있고요. 두산 솔루스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의 움직임이 다르죠. 이건 일진 머티리얼스입니다. 그리고 이건 두산 솔루스고요. SKC가 훨씬 빳빳하게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일단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럼 거의 PR 경으로 봤을 때 일진 머티리얼스나 두산 솔루스의 절반도 채 안 되는 정도 수준으로 PR이 13배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SK그룹 내 SK그룹이 신성장 동료를 삼는 분야가 몇 군데가 있죠. 한 군데가 바이오고요. 바이오, SK 바이오팜이 상장되죠.
또 한 군데가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를 먼저 했죠. 먼저 한 건 아니네요. 어쨌든 2차 전지에도 상당한 진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이노베이션이 완제품을 만들고 또 현재 분리막도 한단 말이죠. 그죠? 그 상태에서 또 현재 SKC가 한 동박을 통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그런 관점이고요. 또 SK 자체도 원래는 POPG라고 하는 프로필렌 옥사이드, 또 프로필렌 글리코이드라고 하는 이 분야의 국내에 사실은 어느 정도 시장을 장악한 상당히 안정적인 궤도를 걷고 있던 중견 화학주였습니다. 근데 그 자기의 본업을 제2차로 내려놓고 현재 스피노프라고 합니다. 스피노프 시켜놓고 오히려 자기의 본업을 현재 다른 업체를 M&A 하면서 동박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만큼 사운을 걸고 진력을 다하게 했다는 뜻으로 사실 또 그 전망도 매우 밝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SKC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10만원 이상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고요. 금융 목표 가격을 7만원 제시해드렸습니다만 지금 더 올라갈 것 같습니다. 8만원, 9만원 정도로 봐야 돼. 내년에는 10만원 넘어서 그 이상 올라간다. 이러한 시각을 갖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솔케미칼을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일단 자료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한솔케미칼 밑에 나오죠. 한솔케미칼 주업은 과산화수소, 라텍스는 고무와 관련되어 있네요. 프리커스는 전구체입니다. 과산화수소는 뭔가 무슨 어떤 것을 세정할 때, 닦을 때 쓰는 화학 제품이죠. 과산화수소. 그렇습니다. 이 과산화수소와 관련된 국내 1위 업체고요. 거의 세계적인 그 생산량을,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이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이 과산화수소 등, 이런 주업을 통해서 꽤 좋은 실적을 내고 있다는 중요합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매출은 2,460억, 영업이익 352억인데요. 작년 동기 대비 이 어려운 시절에 지난 1분기 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작년 동기 대비 25% 가깝게 급증을 했어요. OPM 보세요. OPM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률이 24%나 돼요. 24%. 원래 이 업체가 10% 시절에 했어요. 10%, 15%쭉 올라오다가 금년 1분기 때 24% 수준까지 갑자기 좋아졌습니다. 그만큼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얘기고, 그만큼 뭔가 큰 변화가 있다는 얘기죠. 그럴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멘텀을 잠깐 보도록 하죠. 이 과산화수소라는 게, 이게 이제 뭔가 닦고 씻는 데 쓰는 화학 제품인데요. 이게 식각 세정용 반도체 또는 디스플레이에 화학 물질을 식각 깎아내고, 또는 닦는 데 쓰이는 그런 데 쓰이는 것이 과산화수소입니다. 근데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리는 게 포토레지스트. 현재 반도체 전공정에 보면 사진 원판 역할을 하는 그러한 뭡니까 사진 원판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강광액이 도포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강광액을 도포하고 그걸 깎아내고 또 닦아내야 됩니다. 거기에 쓰인다는 것이죠. 반도체 전공정 장비, 전공정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EUV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진 원판은 포토 마스크를 하고요. 그 포토 마스크에 도포되는 것이 웨이퍼군요. 웨이퍼에 도포되는 것이 포토레지스터입니다. 포토레지스트 도포되고 그것을 제거하고 또 세정하는 데 필요한 것이 과산화수소입니다. 따라서 EUV와 관련된 소재업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줘야 된다는 거죠. 웨이퍼 산화제 쪽도 마찬가지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EUV 화학소재, 포토레지스트 제거나 세척하는 데 필요하다 하는 관점에서 특별히 삼성전자가 EUV 미세화 공정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 있으니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프리커서라고 있어요. 전구체라는 뜻인데요. 반도체 초미세화, 산천 방막에 필요한 한 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세 공정 전환이나 비메모리 반도체 필요, 퀀텀 TV의 재료에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방수렴에 상당히 좋죠. 또 특히 비메모리와 관련돼 있고 미세 공정 전환과 관련돼 있단 말이에요. 과산화수소도 관련돼 있고 프리커서도 즉 전구체도 관련돼 있고 더 나아가서 차세대 2차 전지 소재도 현재 상당히 많이 진척이 돼서
금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체제로 갔다는 얘기죠. 금년부터 생산 들어가면. 그래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재무제표에 반영이 된다. 지금 현지도 좋은데 앞으로 더 좋아진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2020년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EPS 주당 순이익은 9,000원 정도 되는데 현 주가 12만 원대거든요. 근데 PER이 14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냥 14배, 15배 정도니까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고 한다면 웬만한 종목도 25배, 30배 가까이 되는데 근데 이 종목은 15배 이하거든요. PER 부담이 거의 없는데 성장성까지 담보가 되고 안정성까지 있다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적정 PER을 15배면 보면 안 되고 적어도 20배 내지 적당하게는 25배 조금 많게 준다면 30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9,000원 곱하기 한 20배라고 했을 때 18만 원 정도 최소 나오고요. 더 나아가서 성장성까지 또 안정성까지 담보되어 있고 또 전방 사업의 크기가 워낙 크고 발전성이 크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정도 됐을 때는 30배까지 가능하고 그랬을 때 EPS 같이 올라가니까 아마도 이 종목은 지금 당장은 뭐 18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야 되겠지만 조만간에 20만 원 넘으면 25만 원, 심지어는 30만 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자산. 물론 30만 원 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렇게 될 소지가 상당히 높은 믿을 수 있는 종목이다. 시장에 맥에 들어맞는 그런 종목이다 하는 관점에서 앞에서 제가 2유비 1탄, 2탄, 3탄 얘기를 했고 그들도 뭐잘 가고 있지만 또 4탄도 새롭게 말씀드리겠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한솔케미칼을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하는 점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느 정도 공감되고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나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또 가급적이면 특히 4탄이 필요하신 분들은 현재 저희 체험 V앞에 가입하셔서 그 종목을 받고 좋은 식을 내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